그럼 이만 가봐야겠어요. 소년이 일어나며 말했다. 비는 아까보다 다소 잦아들고 있었다. 학교에 가려고? 비 오는 날 오전 수업만 빼먹기로 했거든요. 흠, 어중간하게 성실한 아이였다. 그럼 또 만날 수 있겠네. 예정에 없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만약에 비가 오면. 의아함이 서린 소년의 표정을 보며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란다고 유키노는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 간토지방이 그날 장마에 돌입했다는 것을 그녀는 훗날 알게 되었다. 우레소리 희미하고 구름이 끼고 비라도 내리면 그대 붙잡으련만. 또 만날 수 있겠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만나다를 아우에서 아우로 바꿔본다. 아니지. 이내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럴 턱이 없다. 그 대사에 특별한 의미 따윈 없다. 그래도 아키즈키 타카오가 그런 식으로 변환을 해본 것은 지금까지 좋기 50번은 넘으리라. 이렇게 부질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최근 2주일 동안의 일이고 간토 지방이 장마에 돌입했다는 뉴스를 들은 이후부터다. 그날 이후부터 하늘은 지난 역사를 답습하기라도 하듯 성실하게 비를 뿌렸다. 또 만날 수 있겠네. 만약에 비가 오면. 만날 수 있겠네. 라고 했다. 만약이라는 말이 그 문맥에 필요했을까? 어쩐지 부화가 난다. 그녀의 존재가 처음에는 성가셨다. 그가 학교를 빼먹는 이유는 혼자 있고 싶어서이고 그런 만큼 비 오는 날 아침에 유료 공원에 올 때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런데 지난달 말 처음 본 이후로 비 내리는 공원의 정자 안에는 어김없이 그녀가 앉아 있었다. 이번 만남만 해도 벌써 7, 8번째. 그래도 장소를 바꾸지 않는 자신이 타카오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가 내처 입을 다물고 있는 데다 1미터 반쯤 되는 거리에 앉아 있어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지도 모른다. 그녀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비를 응시하며 문고본을 읽거나 맥주나 커피를 마셨다. 그래서 타카오도 조용히 전과 같이 비를 구경하거나 잎을 스케치하거나 구두의 모양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주 가끔은 그녀가 타카오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하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었다. 검둥오리가 물에 잠겼어. 봤니? 저 나뭇가지는 전보다 더 자랐네. 아, 주호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저 풍경을 묘사한 말이었다. 처음에는 혼잣말인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건지 헷갈려하며 대답할 말을 찾곤 했다. 그래도 그를 쳐다보며 한 말이니 대화를 하려는 것이 맞긴 한 듯 했다. 하지만 타카오도 그렇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고작이라 그녀와의 대화는 빗소리를 듣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잘 가 하고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일어나는 타카오에게 그녀가 웃으며 인사했다. 가볼게요. 저 커피 잘 마셨어요. 타카오는 인사를 하고는 가랑비로 바뀌어가는 빗속으로 나가 신주쿠 문을 향해 걸었다. 조금씩 걸음을 빨리하던 그는 불현듯 자신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은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쩐지 마음이 들떴다. 그녀가 던진 음성 한 방울이 귓가에 조금 남아있었다. 우녀가 내는 빗소리. 하지만 그는 비 오는 소리를 좋아한다. 또다시 까닭없이 화가 나네 하고 타카오는 생각했다. 아침 먹을 건데 라고 말하며 타카오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언제나 그렇듯이 큼지막한 용기에 소복하게 담긴 2인분. 언제나 그렇듯 물어보았다.
같이 먹을래요?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나도 도시락 가져왔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에 타카오는 약간 놀랐다. 이 사람이 요리를 할 줄 아나? 무심코 무시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럼 나도 가끔은 요리해. 그녀는 볼멘 소리를 하며 하얀 손가락으로 분홍색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앙증맞은 용기 안에 담긴 못생긴 주먹밥이 두 덩이, 눅눅해진 닭튀김, 달걀말이. 작은 일회용 그릇 안에는 호박과 마카로니 샐러드가 한 움큼씩 담겨 있었다. 타카오는 한눈에 맛없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아까 노트를 훔쳐본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잽싸게 젓가락을 뻗었다. 반찬 나눠 먹어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도시락에서 달걀말이 하나를 집어 입에 쏙 넣었다. 나 별로 당황하는 음성이 역시 아이 같다고 생각하며 타카오는 달걀말이를 씹었다. 설탕이 혀에 닿았다. 단맛을 좋아하나 보다. 응? 우득하고 어금니에 딱딱한 것이 씹혔다. 달걀 껍질? 이건 성급했던 행동을 즉시 후회했다. 예상보다 훨씬 맛이 없었다. 요리에 자신이 없거든. 그녀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붉어진 얼굴을 푹 숙이더니 가방 안을 뒤적거렸다.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말하며 페트병에 담긴 차를 타카오에게 내밀었다. 그것을 꿀꺽꿀꺽 마셨다. 하 하고 숨이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의외로 재주가 없네요. 솔직한 감상을 말해주었다. 뭐야 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녀. 화를 내네. 칭찬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도 뭐 그런 대로 먹을만 해요. 씹는 맛도 있고. 놀리지 마.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안 돼. 본인 도시락이나 먹어. 안 돼요? 안 돼. 얼굴을 점점 더 붉히며 성을 내는 표정이나 목소리가 더더욱 어린아이 같았다.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을 찾아낸 듯한 심정으로 타카오는 그렇게 생각했다. 가령 빌딩 숲에 태양이 잠기기 직전 열차의 차창 너머로 보이는 불빛과 하늘빛이 딱 맞춘 듯 어우러지는 시간대. 가령 옆에서 나란히 달리는 주호선에서 누군가와 닮은 모습을 발견했는데 상대가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소부선에 가려진 순간. 가령 텅 빈 상점가를 걷다가 문득 돌아본 보도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한없이 뻗어있는 모습을 훤히 드러낼 때. 누군가가 가슴 안쪽을 거머쥔 듯 괴로워진다. 이런 감정에는 이름이 없을까 하고 번번이 생각해본다. 이런 순간이 하루에 몇 번이나 그를 찾아왔다. 그녀와 만나기 전부터 내가 이랬던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나는 이랬던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진득이 생각해 보았지만 타카오는 답을 찾지 못했다. 알게 된 것은 간단한 대답뿐이었다. 그 사람을 위해 구두를 만들고 싶다는 것. 그리고 말로 하면 우습게 들릴 테지만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 비와 은행나무 잎이 드리운 커튼 너머에서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비밀 그 자체로 보였다. 정원에 때 아니게 핀 등나무 꽃처럼 진귀한 지금도 그립네 그대의 미소가. 귀에 닿는 그 소리에 문고본에서 시선을 뗐다. 그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비 오는 날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것이 전부인 교복 소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트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더니 수면 부족인가? 늦도록 공부를 하거나
어쩌면 구두를 만들지도. 규칙적으로 드나드는 들숨과 날숨에 소년다운 실팍한 가슴이 오르내렸다. 머리를 기둥에 기대고 잠들어 있는 소년의 속눈썹이 의외로 길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부는 생명력을 자랑하듯 생생했고 청결한 입술은 가느다랗게 벌어져 있었으며 무방비한 귀는 손으로 빚은 것처럼 오밀조밀했다. 역시 어리구나. 일본 정원의 아담한 정자에는 단 둘뿐이라 얼마든지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살며시 흐뭇해졌다. 아까는 어찌나 부끄럽던지 목덜미께를 멍하니 관찰하며 유키노는 좀 전의 일을 떠올렸다. 본의 아니게 맛없는 달걀말이를 먹였다. 어설프게 달걀을 깨는 바람에 껍질이 들어간 데다 모양도 별로고 맛까지 시큼했던 달걀말이. 그래도 즐거웠다. 지난 시간을 떠올리자 저절로 미소가 감돌았다. 실은 아주 많이 즐거웠다. 오랜만에 마음이 들떴다. 반찬을 나눠 먹자는 말이나 자업자득이라는 말이나 의외로 재주가 없다는 말이나 놀리지 말라는 말이나 학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인위적인 대사들이 몹시 재미있었다. 여름에도 차디찬 그녀의 발끝에 따스하게 온기가 돌았다. 그러나 유키노는 즐거움에 비례해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학교를 빼먹은 고등학생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니. 비를 긋는 공범자들끼리 공유하는 마음에 그녀는 의지하고 있었다. 일부러 이름을 묻지 않으면서 커피를 사다 주거나 그의 도시락을 얻어먹거나 그의 꿈 얘기를 듣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나는, 적어도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양쪽 어느 쪽에도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내가 어떻게 된 걸까?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도 조금만, 조금만 더. 할미새가 투명한 소리로 지저귀고 있다. 이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들새가 서식한다. 새의 이름은 전혀 모르지만 유키노는 할미새만큼은 알고 있다. 고지키에 등장하는 새인데 고전을 담당했던 히나코 선생님이 수업 중에 테이프로 새 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아마도 그랬지. 신들에게 남녀의 행위에 대해 가르쳐주는 새. 그런 것들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마구잡이로 손을 뻗었다. 몸 안에 예사롭지 않은 열기를 품고 있으면서도 내 몸은 차갑기만 하구나. 막연하게 괴리감을 느끼며 유키노는 펌프스를 한쪽 벗었다. 맨발이 된 오른발을 소년에게 천천히 내밀었다. 유키노의 오른발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소년의 손이 살그머니 엄지발가락 끝에 닿았다. 뜨거운 숨결이 닿는 감촉에 차디찬 발끝이 흠칫했다. 심장이 콩닥콩닥 뜀박질을 했다. 혹여 소년이 들으면 어쩌나 겁이 날 만큼 고동소리와 숨소리는 격렬했다. 부끄러운 마음에 유키노는 몸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도했다. 비가 더욱 거센 소리를 내며 퍼붓기를, 할미새가 더욱 큰 소리로 지저귀기를. 그러는 사이에 소년의 양손이 오른발을 가만히 감쌌다. 무게를 재려는지 살짝 들어보았다. 발끝에 흙이 닿지 않게 뒤꿈치의 모양과 부드러움을 확인하듯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미리 발 관리를 해놓기를 잘했다. 유키노는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지하게 안도했다. 소녀는 가방에서 작은 파란색 줄자를 꺼냈다. 플라스틱 원통에서 흰색 끄트머리를 잡아당기자 작게 차르륵 소리를 내며 줄자가 풀려나왔다. 이런 것까지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구나 싶어 유키노는 묘하게 감동했다. 줄자가 붕대처럼 발에 감겼다. 소녀는 연필로 노트에 숫자를 적었다.
발끝에서 뒤꿈치까지, 뒤꿈치에서 복사뼈까지. 소녀는 줄자를 감아 치수를 재고 노트에 적었다. 그러는 동안 심장 소리는 잦아들었고 그 소리를 대신하듯 빛발이 거세졌다. 하지만 햇살은 점점 더 눈부시게 쏟아졌고 할미새가 그것을 기뻐하듯 목청을 돋웠다. 연필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졌다. 이곳은 마치 유키노는 생각했다. 어쩐지 이곳은, 이 정원은 이 세상 같지가 않았다. 일어서 볼래요? 발 건너편에서 소년이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체중을 실은 상태의 발 모양을 뜨고 싶어요. 좋아.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숨을 내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왼쪽 신발도 벗고 정자의 들보를 잡으며 벤치 위에 올라섰다. 소녀는 유키노의 오른발 밑에 노트를 깔고 종이에 대고 유키노의 발등을 지그시 누르며 신중하게 연필로 발의 윤곽을 따라 그렸다. 유키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저 먼 곳에서 이파리가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비가 은행나무 잎과 유키노의 머리카락을 한꺼번에 흔들었다. 아주 작은 빗방울이 뜨거운 뺨에 톡톡 닿았다. 네 안에는 틀림없이 나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빛이 있을 거야. 유키노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 말이야.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소년이 유키노를 올려다보았다.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어. 언제부턴가. 유키노의 얼굴을 보는 소년의 얼굴에 의아함이 깃들었다. 그거 일 얘기예요? 이것저것. 소년은 말이 없었다. 할미새가 우는 만큼의 틈을 두고 아주 잠깐이지만 그가 빙그레 웃었다. 유키노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시선을 다시 떨어뜨렸다. 연필이 내는 소리가 다시 빗소리를 파고들었다. 여기는 마치 빛의 정원 같아. 반짝이는 비를 보며 유키노는 생각했다. 설거지를 끝낼 즈음에는 집안에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큰 세시 창문에는 녹색 커튼이 걸려 있었는데 그로 인해 실내가 흐릿하게 녹색으로 물들었다. 어쩐지 이 방은 물 밑바닥에 있는 것 같구나. 유키노가 끓여온 커피를 마시며 타카오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는 창가 바닥에 앉아서 시선을 들었다. 유키노는 주방에서 자기 몫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뒷모습인데도 그녀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 타카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유키노의 맨발이 바닥을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며 커피 서버나 머그잔이 내는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타카오를 애웠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리석은 질투도 조절할 수 없는 초조감도 최근 몇 년간 내내 얇은 안막처럼 몸을 뒤덮었던 막연한 불안감조차도 타카오에게서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 중에 지금이 타카오는 문득 생각했다.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떠오른 감정이 부서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 중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 우레소리 희미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나는 여기 머무르고
그때 가지 마라 하시면